명도 당일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우와, 내부 사진이 완전 새 아파트 같은데요? 네, 내부가 네. 엄청 깨끗하고요. 정확히 한 달 뒤에 잔금 납부를 했고요. 3일 뒤에 명도가 되었습니다. 우와,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양도 차익 기준으로 수익률은 한 400%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걸 어떻게 찾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안녕하세요. MJ 경매스쿨 편공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입니다. 수익 요즘 입찰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입찰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회원분들께서 이제 아파트 입찰을 많이 하시는데 초보자분들이실 때는 대단지 아파트, 고층 아파트 이런 좋은 물건들을 많이 입찰을 하세요. 사실 그런 아파트들은 낙찰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들이 빌라 같은 게 있겠지만 오늘은 빌라보다는 조금 더 팔기가 수월한 나홀로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4년 4월 16일 3달 전에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고요. 와. 4월에 낙찰 받아서 명도를 5월에 끝내고 계약은 6월에 하고 잔금을 이제 2주 정도 전에 받았습니다. 우와, 그럼 엄청 빨리 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엄청 단기 매도가 되는 사례는 사실 좀 드물어요. 각각의 그 단계마다 시간을 좀 줄이는 노하우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4월 16일에 네.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월 16일 정확히 한 달 뒤에 잔금 납부를 했고요. 3일 뒤에 명도가 되었습니다. 우와, 그게 가능한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낙찰을 받은 당일부터 명도 협상을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소액 채권이 아닌 경우에만 그렇게 합니다만은 점유자분과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들인 다음 명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그 소액 채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빨리 협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맞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2억인데 청구 채권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다. 굉장히 소액인 경우에는 명도 협상을 하러 갔을 때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상환을 하고 경매 자체를 취하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실하게 한 뒤에 명도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명도를 끝내고 한 2주 정도 광고를 했고요. 2주 정도 뒤에 계약이 되셔가지고 잔금도 바로 다음 달인 7월 5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낙찰을 1억 9,277만 원 정도에 받았고요. 이래저래 원가가 한 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는 2억 4,700에서 양도 차익은 대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투자 기간은 이제 낙찰부터 매도까지 정확히 3개월 조금 덜 걸렸고요. 투자금은 이제 대출을 제외하고 한 4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 기준으로 수익률은 한 400%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걸 어떻게 찾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나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입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구라는 곳은 대구에서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선호되지 않는 지역구이고요. 왜 그런 건가요? 대구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요소인 학군지와도 관계가 없고요. 교통의 요충지도 아니고 평균 생활 수준, 소득 수준도 다른 구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그리고 비산동에 염색산단이 있는데 가까이 가보시게 되면 조금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할까요? 거주지로서는 선호되지 않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선호구 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매에는 일반 매매와 달리 팔 수 있는 안 좋은 물건을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 게 경매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네모 안에 왼쪽에 보시면 서대구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네. 위쪽에 보시면 대구 염색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을 사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대구 서부고등학교, 평리초등학교, 대구광역시 서구청, 대구광역시립 서부도서관 등 이런 시설들이 가까이 있음으로써 이 집에 매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라도 인근에 학교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렇네요. 애초에 나홀로 아파트라는 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서 선호되지 않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돈이 아닌 좀 다른 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매력을 매수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가격밖에 없다면 원하는 수익률로 팔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저희 물건지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우측 사진을 보시면 평리동 월간 방문자 1위를 한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 아파트가 있습니다. 평리동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이고요. 이 아파트의 주변 생활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로드뷰로 저희 물건을 보게 되면
나홀로 아파트가 이렇게 한 채가 있는데요.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저희 집 바로 앞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채광이나 조망이 가리게 된다면 이게 매도에 상당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보시는 거예요. 물건 조사를 하실 때 가격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입지와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실거래가나 인근 호가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최근 매매 실거래가 2억 4,700만 원 찍혀 있는 게 제가 판 물건이고요. 그 전 실거래가 21년 7월이에요. 왜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까요? 애초에 저희 집 자체가 세대수가 28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나홀로 아파트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량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살기 좋아서 거래량이 없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이 집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지, 매물이 나왔던 적이 없는지 꼭 한번 여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세를 그럼 알기가 어렵잖아요. 2021년 7월이 실거래가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비교 사례를 보고 금액을 잡을 수 있나요? 일단은 이렇게 21년 7월이 실거래로 찍히게 되면 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입찰하기가 굉장히 두렵거든요. 저 같은 무섭네요. 경우엔 네. 이 물건을 볼 때 현재 이 물건에 경쟁하는 매물들 첫 번째로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21년 7월에 거래된 3억 1,200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팔면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근 부동산 소장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소장님들께서 한 2억 5천 정도면 충분히 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정도 매도가를 가지고 입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물건의 인근 매물을 먼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평형대가 비슷하고 금액대가 비슷한 물건은 평리 윙스, 평리 롯데캐슬 이렇게 두 단지가 있었습니다. 평리 윙스는 저희 물건과 마찬가지로 나홀로 아파트였고요. 평리 롯데캐슬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죠. 당연히 평리 롯데캐슬을 보러 가겠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뭔가 안 맞는 경우에 다른 물건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매물들을 상위 매물과 경쟁 매물로 분류하여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위 매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같은 금액일 경우에 이게 무조건 먼저 팔린다, 그런 집이 상위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 매물을 분석을 했을 때 나와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저층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층 매물의 경우 실거래가 3억에서 3억 1천 정도 거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층의 매물 같은 경우에 제가 팔려고 하는 집과 최소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 차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쟁 매물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평리 윙스라는 나홀로 아파트가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 집보다 세대수가 더 적어요. 16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는 지역의 물건들을 보고 이 집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물을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전부 다 전화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들께 이 집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평리 윙스와 평리 칸타빌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 조사를 했을 때 평리 윙스와 칸타빌은 큰 차이가 없지만 칸타빌이 조금 더 선호가 될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장을 갔고요. 저희가 9층인데 9층의 앞에서 채광과 조망이 있는지, 주차가 충분히 가능한지 파악하러 갔었습니다. 저희 집인 9층은 충분히 뷰가 나오는 층이었고요. 주차도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되게 깨끗해 보이네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명도를 하고 명도 당일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우와, 내부 사진이 완전 새 아파트 같은데요? 내부가 네. 엄청 깨끗하고요. 저희가 점유자분과 명도 협상을 되게 부드럽게 잘 됐어요. 그때 명도 합의 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 드렸거든요. 이분께서 짐도 빼주시고 집도 청소를 해주시고 이렇게 나가주셨습니다. 계약서 사진이고요. 이렇게 2억 4,700만 원에 낙찰받고 3개월 만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홀로 아파트 사례였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일반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주거용 물건들을 보실 때는 제일 좋은 물건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와 나홀로 아파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게 되면 첫 번째로 세대수가 적습니다. 세대수가 적다는 것은 관리가 일단 좀 잘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 거래량이 또 적습니다. 애초에 나올 수 있는 매물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집의 거래량만 가지고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경쟁 매물들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 또한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실제로 공용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분리수거장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고요.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임장을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나홀로 아파트들은 대부분 작은 건설사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누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배관 설계가 잘못돼서 오수가 흐른다든지 그런 경우는 주변의 부동산을 통해서 여쭤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는 현장에 방문하셔서 점유자분과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홀로 아파트는 일단 현장을 가는 거가 좋겠네요. 빌라처럼. 네, 맞습니다. 네. 임장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안 좋을수록 임장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너무 좋은 물건들, 누가 봐도 좋은 물건들은 사실 임장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시세대로 팔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가 부족하고 안 좋은 물건일수록 임장을 하셔가지고 다른 경쟁자들과 정보의 비대칭을 꼭 만들어 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홀로 아파트 경매 투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입지와 교통이 괜찮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분의 물건을 이렇게 매도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네. 거기가 조금 외진 곳에 있던 나홀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소도시였나요? 소도시 중에서도 더 작은 이 농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또 그곳에서 그 집은 또 집이 상태가 괜찮았어요. 이게 새 다- 아파트. 네, 맞습니다. 네. 상태가 괜찮았지만 애초에 입지 자체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집을 결국 매도는 했지만 수익은 거의 나지 않았었고요. 매도를 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입지랑 교통을 볼 때 나홀로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그 지역의 인구수나 이런 것도 함께 보면 좋을까요? 인구수가 적을수록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하시려거든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